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것인데요. 오늘은 내 판단이 틀렸을 때 경계심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8천만 원 빚더미에서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행복한 투자자 주준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신의 위험과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레버리지 매매를 항상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레버리지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이러한 이야기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트레이닝을 통한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반드시 오늘의 내용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항상 투자는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과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 테오고니스는 확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경계심의 모든 것을 지켜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에피카르모스는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항상 경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구를 한 에라스무스는 과신 때문에 돈을 잃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경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사야 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그 자리가 단기 고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점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단기 고점에 좋은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큰 돈을 잃게 됩니다. 정말 이건 안 사고 못 버티겠나 라는 순간이 오면 한 주씩만 사서 추이를 지켜보십시오. 그렇다면 큰 돈을 잃지 않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달라.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정말 기회야. 라든지 반대로 이번엔 위기야. 이번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똑같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금융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한 내가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단기 거래나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손절 규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할 때도 분할 매수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자신을 경계하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리뷰를 준비할 때 그 종목에 대한 저의 판단과 차트 분석, 수많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 중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골라 종목에 부합시켜 대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11월 10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했던 종목입니다. 저 또한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수량을 2배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키웠는데요. 다우기술은 자회사 키움증권과 함께 깊숙한 눌림목을 형성하며 함께 조정받았지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빨리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매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시장에 입문을 할 때 누군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로 투자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가 될 상상을 하며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됩니다. 물론 운이 좋아 매수하자마자 빠르게 이익을 주는 종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며 주가가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 서적에는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중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철저하게 분석하며 공부하고 소신 있게 종목을 발굴하며 종목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하며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주가의 등락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우기술의 최근 차트를 보면 작은 쌍복 언덕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쌍봉이라는 고점 패턴을 활용한 가짜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차트의 패턴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급등으로 큰 수익을 보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 영상을 통해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 관련 업종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몇 개의 종목으로 나눠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업종이 피크아웃 논란으로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부정적인 뉴스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지속 괴롭혀온 업종입니다. 그로 인해 주가는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며 1년 이상 아주 깊숙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2차 전지 사업의 본격적인 참여를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5주 이상 보유한 분들께 신주 인수권이 계좌에 잔고로 들어왔는데요. 오늘까지 신주 인수권을 매도할 수도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유상증자 최종 단가는 1월 17일에 확정되며 1월 19일, 20일 이틀간 신주 인수권을 보유한 분들은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깊숙이 눌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로 접근했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기회를 준다면 추가 매수를, 급등이 강하게 올라와 준다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좋은 회사, 즉 재무가 튼튼하고 계속 이익이 날 회사의 주식은 싼 값에 거래되고 있을 때 매수하면 좋습니다. 주식은 싸게 살수록 결국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도 비싸게 사면 손실을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의 단기 변동성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실질 가치를 반영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물론 대중의 흥분으로 인해 고점이 형성됐을 때 9만원 이상에서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고 깊은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 조금 더 담았기 때문에 손실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담아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라도 급등으로 주가가 흥분을 하면 눌림목을 형성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오며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경계하고 반대로 깊게 가격 조정을 받을 때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본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만드는 주가의 흐름이 나와야 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상승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려제강입니다. 고려제강은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중 한 종목인데요. 제가 장기 투자로 엄청난 수익으로 계좌 공개를 하지만 저 또한 한 가지 매매 기법으로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장기 보유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일정 수량은 급등에 매도하고 깊은 눌림목에 다시 재매수를 하고 하면서 매매를 이어나갑니다. 개별 종목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성공 투자자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고 말을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뭐가 싸다는 것이고 어떤 게 싸다고 하는 의미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한 가지 면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이라면 꾸준한 연구와 철저한 분석, 소액 실전 투자 경험만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최근에 철강주에 대한 관심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려제강도 철강주죠. 깊은 눌림목에서 이제 막 조금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다음은 JB금융지주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는 업종이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뜻인데요. 지방 금융주 중에 가장 빠르고 강하게 치고 나오는 금융주가 JB금융지주입니다. 개별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먼저 수익을 줄지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 더딘 종목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수익을 먼저 주는 종목을 빠르게 수익 실현해서 느린 종목을 매수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되겠죠. 금융주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1년 전부터 외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벌써 배당을 덤으로 받으면서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금융주를 공부했고 저도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중의 인기가 없을 때 매수해서 잘 보유하고 있어야만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때 좋은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융주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을 때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수출포장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은 골판지 및 상자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스티로폴 완충 제품이 골판지 박스로 대체되는 경향으로 골판지 박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메타버스 시대에 앞으로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수출포장은 지난번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하방을 견고히 다지고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받는 자리에서 일부 추가 매수를 해두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만원에서 32,500원 마지막 매물대를 소화할 경우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 갖고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 수익률도 높고 자산가치 이익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추세가 꺾어버린다면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투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종목 분석이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자료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스터디의 계열 회사로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기업입니다. 동사의 사업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등의 전문직 수험 부분과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취득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주도 일자리 정책주에 대한 이슈로 정책주로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메가MD는 현재 PBR은 0.99, PER은 10.52의 현금 배당 수익률은 5%로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메가MD의 차트를 보면 지난번 2021년 7월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쌍봉을 형성하고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최근에 2,500원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저가 1,600원인데 크게 멀지 않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로 편입된다면 관심을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편입이 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큰 손해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